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이라는 키워드가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면역력이라는 세 글자 너무 중요하시잖아요. 최근에는 확진자가 2천여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보다 자세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오늘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면역력 하면 기본적인 궁금증이 있죠.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의 결론은 면역력이 좋은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1차 면역체계에서 제거를 하거나 발병을 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겪지 않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피하는 건 물론 쉽진 않지만 심각하게 중증으로 가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특히 치병 중이신 우리 환우님들이시라면 이런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먹는 것만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기본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올바른 습관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아무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몸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스스로 싸우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바이러스가 인체의 피부, 장, 폐, 눈, 그리고 코에 침입하면 우선 이곳에 있는 세포들이 장벽 역할을 하며 1차적으로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코털은 호흡기에 침입하는 유해물질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이런 물리적 장벽을 지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피부 속 지방산, 장 속의 위산과 미생물, 그리고 눈과 코 속의 체액은 화학 장벽을 이뤄서 다시 한번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체는 스스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신기하게도 어린아이들은 모기에 물리면 이 물린 부위가 손바닥만 하게 붓기도 하는데 모기 알레르기라고도 불리는 이런 현상을 성인에게는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 모기의 체액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주 모기에 물려서 익숙해지면 점점 면역 반응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를 면역관용이라고 부릅니다. 면역관용은 단순히 항원에 많이 접촉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는 일부러 알레르기 항원을 조금씩 투약해서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전염병은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그리고 노약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한다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기저질환이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약자나 아직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영유아나 그리고 아이들은 치명상이 될 수 있겠죠. 또 젊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체는 변종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지 않고 평소에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익혀서 생활하신다면 바이러스성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암과 같은 면역력 관련 질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4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몸에 익혀서 생활하신다면 건강을 유지하고 부족한 면역력을 다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요. 호흡은 되도록 코를 통해서 하도록 합니다.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부터 먼지,
대기오염 물질 등 건강을 위협하는 온갖 물질들이 떠다니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 바이러스도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물질이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입자들이 인체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진 마스크를 대부분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지만 호흡 자체를 입으로 한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마스크는 1차적인 방어막이고 호흡으로 들어오는 모든 미세한 물질을 막을 수는 없는데요. 이 호흡을 하면 모든 방어막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코로 호흡을 한다는 것은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은 공기 중에 있는 이 바이러스나 먼지를 걸러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더구나 입으로 들어간 공기는 바로 폐에 도달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심장이나 내장으로 들어가서 심각한 위험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인강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입으로 호흡하는 게 훨씬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지속적인 입호흡은 면역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면역력을 올리는 두 번째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요즘처럼 무더운 날, 이 차가운 거 많이 당기시잖아요. 차가운 음식은 적당히 섭취해 주세요. 자, 우리 몸 면역 시스템의 사령탑이 어딘 줄 아시나요? 바로 다름 아닌 장인데요.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와 산소는 혈액과 림프구를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는데 장은 최고의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장은 영양소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몸속의 독소와 세균, 또 바이러스와 같은 것도 흡수해서 혈액을 통해 운반하도록 만듭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내용물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들을 모으는데요. 몸속에 침투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모아서 혈액으로 하여금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만들죠. 따라서 뱃속에 있는 장기들이야말로 면역 시스템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음식이나 얼음물, 아니면 많이 드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온도가 낮은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일시적이나마 뱃속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 속에 있던 혈액은 평소보다 걸쭉해집니다. 이 혈액은 온도에 따라 점도가 변하는 물질이고요. 이때 혈관 질환이 있다면 보통의 사람보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각각의 세포들도 온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 아셔야 하는데요. 호흡은 폐로 하지만 각각의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속의 기관을 통해서 호흡을 하거든요. 세포들도 신진대사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 병이 낫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바로 장과 각 세포가 원활히 활동하게 만들어서 이 면역력을 올리면 몸에 생긴 병이 낫는다라는 원리를 선조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다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저를 찬바닥에 앉지 못하게 하시고요. 이 바닥에 앉으려고 하면 얼른 방석을 가지고 오셔서 깔아주시곤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철에 차가운 음식 당기긴 하겠지만 차가운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이제 아침, 저녁은 조금 선선해졌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족욕이나 반신욕 이런 것들을 하시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입니다. 운동은 몸의 근육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근육도 사실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근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근육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아야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복식 호흡과 같은 횡격막 운동도 꾸준히 실천하셔야 하는데요. 운동은 건강한 근육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너무 긴장된 상태나 너무 또 이완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하지만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은 교감신경의 우위 상태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하루 동안 편안하게 이완된 시간보다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뜻이겠죠. 회사 일도 그렇고요.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을 달면서 사는 게 현대인들이잖아요. 그건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사실 정말 고민해도 이 없어지지 않을 걱정이라면 기분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생활을 하시는 게 때로는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부교감 신경의 영향력을 더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제목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호흡과 명상인데요. 전신을 완만하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 부교감 신경이 뭐냐면 혈압, 심박수, 호흡수를 정상보다 낮은 상태로 조절해서 위장관의 활동을 증가하고 피부가 따뜻해지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이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마음과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이완되고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활발해집니다. 즉 세포 호흡이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세포의 신진대사도 활발해진다는 거겠죠.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만큼은 근심 걱정을 잠시 내려놓는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네 번째로 햇볕을 자주 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몸은 햇빛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고 몸에서 기생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을 살균하죠. 최근 오존층의 파괴 때문에 햇빛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적당한 햇빛은 이 보약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치료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병을 낫게 하는 원리는 장과 피부에서 발생하는 면역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햇빛을 이용하는 것처럼 좋은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너무 장시간 노출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에서 받는 햇살은 몸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실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암은 세포의 돌연변이가 원인이라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돌연변이가 된 세포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세포마다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DNA와 함께 세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햇빛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비정상적인 세포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 과도한 햇빛은 피부암과 같은 것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나쁜 면보다는 유익하게 작용하는 면이 더 크다고 하니까 일정량의 이 햇빛을 받아 면역력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몸의 컨디션은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습관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건데요.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당연하게 면역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결국 일상에서 철저한 관리로 일정 수준 이상의 컨디션과 마음가짐 그리고 몸 상태를 유지하는 지혜가 면역력도 올리고 유지시키는 비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4가지 말씀드린 면역력 향상 방법을 잘 익혀서 여러분들의 치유와 건강한 생활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